행복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억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행복이님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정확한가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 기억하나요? 우리 시대 최고의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 씨의 의식의 강을 읽고 우리 기억에 대해 얘기해 봐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기억에서 올리버 씨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느 날 밤 1000파운드짜리 폭탄이 옆집의 정원에 떨어졌지만 운 좋게도 폭발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금살금 달아났고 우리 식구는 사촌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많은 사람들은 파자마 바람으로 최대한 엉금엉금 기었다. 혹시라도 땅이 진동할 경우 폭탄이 터질까봐 등화 관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거리는 칠흑처럼 어두웠고 우리 모두는 빨간 주름 종이로 덮은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까지 집이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1940년 겨울에 히틀러 군대가 영국 런던에 폭탄 공습을 한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테르미 소위탄이 우리 집 뒤뜰에 떨어져 끔찍하고 엄청난 열을 내며 타올랐다. 아버지는 소형 수동 펌프를 들었고 형들은 양동이로 물을 연신 퍼날랐다. 그러나 물은 그런 지옥 같은 불을 끄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고 대래 불길이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금속에 물이 닿을 때마다 지직거리며 사악한 소리와 폭발음이 들렸고 그러는 동안 폭탄은 덮개를 용해시켜 샘물방울을 사방팔방으로 뿌려댔다. 폭탄이 조그만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지지지지 뭐 불내내고 그러는 거죠. 책에 출판된 지 몇 달 후 나는 형 마이클과 그 두 건의 폭격 사건을 이야기하다 첫 번째 오리를 발견했다. 형은 내 말을 듣는 즉시 폭격 사건에 관한 기억의 진위를 확인시켜 주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내 기억과 너의 설명이 일치해.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아니야. 너는 그 사건을 보지 못했어. 왜냐하면 넌 그때 그곳에 없었거든. 마이클은 나보다 5살 위이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와 함께 브레이필드라는 기숙학교에 머물고 있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될 때 그 학교로 보내져 왕따를 일삼는 그부들과 사디스트적인 교장 선생님에게 둘러싸여 4년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교장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힌 거예요. 친구들도 친구를 괴롭히고 올리버 섹스 씨는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나는 마이클의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법정에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맹세할 수 있으며 진실임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기억이 거짓이라니. 그러니까 폭탄 터진 거에 대한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즉시 항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순간을 마음의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는데 아빠는 펌프를 들고 계셨고 마커스와 데이비드는 물이 가득 든 양돈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곳에 없었다면 그 장면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겠어? 너와 난 그걸 보지 못했다니까. 마이클은 반복해서 말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런던을 떠나 브레이필드에 머물고 있었어. 그때 맏형 데이비드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테르미 소이탄 사건을 생생하고 극적으로 설명해줬지. 너는 편지를 읽으면 소름이 끼치는지 몸을 바르르 떨더군. 나는 데이비드의 실감나는 글을 읽고 몸을 바르르 떨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폭발 장면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한 게 틀림없었다. 요컨대 타인의 경험을 차용하여 나 자신의 기억으로 여겼던 것이다. 올리버 섹스 씨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 정원에 폭탄 터진 걸 봤다고 생각하는데 형과 아버지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걸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억이 잘못된 거죠. 형이 편지로 기숙학교에 있는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를 읽고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두 가지 기억을 비교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 1차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성된 2차 기억이었다. 첫 번째 사건에 관한 기억의 경우 나는 작은 소년의 몸속으로 들어가 얇은 파자마 차림으로 바들바들 떠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때는 12월이고 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주변의 어른들에 비해 키가 작았으므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 올려야 했다. 첫 번째 정원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파장한 바람으로 주름 종이 덮인 손전등을 들고 깜깜한 밤거리를 살금살금 걸어간 그 기억은 진짜 기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에 관한 기억의 경우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기억과 마찬가지로 명확했다. 기억은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다. 나는 그게 첫 번째 기억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타인의 기억을 차용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적 기술을 이미지로 번역한 것이었다. 형의 편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그 기억이 거짓임을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나 자신의 기억처럼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이 아닌데,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닌데 체험한 걸로 기억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2차 기억이 1차 기억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리얼하고 개인적이고 강렬하게 각인되었을까? 2차 기억이 어떻게 1차 기억처럼 강렬하게 각인되었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 거죠. 어때요, 행복이님들? 작가이자 훌륭한 신경학자인 올리버 씨는 어렸을 때 기억이 편집되었죠. 우리 행복이님들은 기억이 가지런한가요? 어때요? 가지런하게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1차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타인의 기억은 그냥 타인의 기억으로 기억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마당이 넓은 집이 있었는데 그 마당 넓은 집 마당 기퉁이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 그네를 매줘다고 생각하다. 아버지가 그네를 매줘가지고 제가 그 그네를 탔다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큰 나무가 없었고 그네가 매여 있지도 않았죠. 우리 집 마당의 나무에는. 근데 저는 우리 집 마당에는 큰 나무가 있었고 아빠가 그네를 메워줘가지고 거기 그네를 타고 놀았다고 기억을 해요. 편집된 기억이죠. 2차 기억이 들어온 거죠. 행복님들은 기억 잘 하시나요? 저는 편집된 기억이 덜어 있어요. 사람이 다툴 때 제가 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피해자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것도 편집된 기억이고요. 행복님들 어떠세요? 옛날 기억은 편집된 게 많아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경험하는 기억들은 우리 편집되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요. 기억을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해요. 행복님들 사랑합니다.